이 대통령 어제 이제 밤 늦게까지요 비상경제 TF 회의, 그러니까 각 부처 관계부처의 차관들을 대통령실로 불러가지고 밤 늦게까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단 비상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 어제 인선 발표를 하기 전에도요 마이크를 잡고서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을 말하는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 들어갔는데 이게 무덤 같더라,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첫 인선 브리핑 전 용산 대통령실을 둘러본 소감을 말하면서였는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부터 다시 들어보시죠.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텅텅 비어 있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이런 일종의 이제 푸념과 함께 전임 윤석열 대통령실의 이런 처사를 비판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이 과거에도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에 대통령실은 비어진 채로 그렇게 전달이 됐다,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취임 첫날 대통령실은 물리적인 업무 불능 상태라며 이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과 원활한 업무 재개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일반직 공무원의 즉시 복귀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직업 공무원 대부분이 원소속 부처로 복귀한 것이 이례적이란 취지의 비판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임 대통령 임기 종료 후 대통령실이 비워지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전해집니다. 윤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인수인계할 것만 남기고 자료를 정리했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고요. 또 다른 야권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종료 직후에도 당시 청와대에 연필 한 자루, 수건 한 장도 남아있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요, 인수인계를 할 직원도 두지 않은 건 전 정부가 새 정부의 출범을 방해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공세를 펴고 나왔습니다. 네, 이 박찬대 당대표 직무 대행 겸 원내대표가 전면에 나섰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자신이 지난 5월 19일 이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실 서류 파기 및 6월 4일 전 이 공무원 복귀 지시 등 빈 깡통 대통령실을 만들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를 했다면서 이는 범죄 행위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의 이 행태는 인수위 없이 즉각 가동되어야 할 새 정부의 출범을 명백하게 방해한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지시를 내린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제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국민을 향해서 마이크를 잡은 장면, 바로 새 정부의 첫 이 조각 인선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였죠. 총리 후보를 비롯해서요. 그런데 그 마이크를 잡고서 내놓은 첫 발언이 용산 대통령실에 왔는데 여기가 무덤 같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이 지금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첫 정치적 쟁점이 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의 박찬대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건 전 정부 대통령실의 범죄 행위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하면서 책임을 묻겠다고 지금 나선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사실은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요, 전임 대통령실은 웬만한 걸 다 국가기록원으로 자료를 넘기게 되죠. 네. 근데 그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그 중에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은 또 이제 별도로 뭐 폐기하거나 이렇게 처리하고 다음 정권에 넘겨줍니다. 사실은 그런 자료들이 이렇게 매뉴얼로 남아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정권 교체 시마다 항상 논란이 돼 있었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 이후에 사실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청와대 정무수석실 캐비넷에 있는 문건을 다 갖다가 검찰에 갖다 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전임 대통령들은 그런 거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탄핵을 당하고 대통령실을 비워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윤석열 정부 관계자가 얘기했듯이 바로 비워줄 때는 기록원으로 넘길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없애고 아주 깔끔한 상태로 다음 정부로 넘겨주는 이런 이제 관행처럼 돼 있는 게 있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 뭐 범죄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업무 인수인계 과정이 되는 것인지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규정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뭐 고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법적으로 규명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글쎄요, 뭐 전 정부 관계자들은 이게 뭐 관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정부는 인수위가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되거든요. 이거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인수위를 통해서 인수인계 과정을 아예 거칠 수 없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사실 너무한 조치가 아니었느냐라는 지적은 전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뭐 문건을 남겨두지 않고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뭐 컴퓨터나 프린터 같은 그런 비품도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실 자체를 지공 상태로 만든 것 아니겠느냐라는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논란을 제기하고 좀 관련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